슬로워크사에서 지진 대비용으로 배포한 생존 배낭에 도식화된 그런 샘플 가지고 실제적으로 물품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슬로워크사에서 남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여러가지 어떤 사례들을 분명히 분석해서 총 30가지 정도의 물품이죠. 지도부터 해서 30번 응급보험포까지 30가지의 그 비상용품을 꾸려서 지진 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준 도식화된 그런 생존 배낭 리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는 물품의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1번 지도. 아마 슬로워크사에서 여기서 명시한 지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지도를 의미한 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전국 지도, 대형 지도를 의미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전국 지도 어떤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어떤 경로라든가 지명, 주요 도로,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 다양한 지도 정보들이 포함된 것들은 사실 휴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차피 지진 대비용 어떤 지도란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한 지역 인근에 통상적으로 한 2km 이내 걸어서 충분히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다가 이제 대피소를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형태의 지도 이런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지도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거주한 지역에서 반경에서 가까운 학교라든가 아니면 근린공원 같은 경우 아니면 때로는 이런 하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건물이 붕괴돼서 무너지더라도 하천까지 덮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 대피 시에는 하천 근방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물도 구하기 쉽고요. 그 다음 또 공터가 기본적으로 공터가 또 구성되어 있고 대신 이런 경우에는 어느 다리 밑 아주 명확한 어떤 건물 바로 옆 그런 쪽으로 사전에 지정한 게 좋지 그냥 어느 하천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찾기가 쉽지 않겠죠.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지도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지진이 발생됐을 경우에 내 집 근방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런 공터라든가 또 구호대라든가 구조대들이 얼마나 찾기도 쉽고 전개하기 쉬운 그런 어떤 장소를 미리 사전에 지정해 주면 좋겠죠. 여기서는 1차, 2차 그리고 반대편에 또 근린공원 이렇게 3차로 지정되는 지도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도시지역과 농촌 또 어촌도 다르겠지만 주거 환경에서 본인의 활동 반경 또 주변에 있는 그 시설물들의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주거 환경과 지형들을 고려해서 이제 대피 지도를 만드는 게 좋겠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을회관이 어떤 그 마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지역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제 마을회관을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쪽도 피해가 입었다 그러면 2차적으로는 이렇게 지형지물이 판별하기 쉽고 명확한 거, 마을의 대표적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마을 주변에 있는 큰 공터 아니면 하천변, 상거리 이런 것들로 해서 사전에 계획을 잡아둔다 그러면 1차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2차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족들이라든가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놓는 그런 간단한 지도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슬로워크사도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지도를 이렇게 명시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초를 슬로워크사는 이제 개수가 사실 명확히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표시가 안 되는 경우 갑자기 1개 정도만 준비했는데 초 같은 경우에는 T라이트 저 같은 경우 T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따로 사기도 좀 그렇고 원래 또 있던 거기 때문에 T라이트를 준비했고요. 초 이런 것들은 큰 일정보다는 이제 관리하기도 쉽고 그다음 사용할 때도 그 하나하나씩 아니면 여러 개를 다수 인원이 사용할 때도 한 개짜리 챙긴 것보다는
이런 T라이트처럼 여러 개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 명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양초는 T라이트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 이제 슬로우워크사에서 명시된 또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방풍 라이터, 방수된 라이터. 일반 라이터보다는 방풍이 되는 터보 라이터가 훨씬 더 악천에서 유용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라이터도 그런 방풍 라이터를 챙겨주면 좋겠고요. 방수 터보 라이터 한 7,000 정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침판, 사실 나침판과 지도를 아마 응용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나침판을 든 것 같은데, 사실 사전에 계획된 이런 지진 대피용 그런 지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나침판까지 사용할 상황은 안 되지만, 잘 모르는 지역으로 뭐 대피할 경우에 나침판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크게 용도가 지진 대피용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넣어주기는 좀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명시된 거 챙겼습니다. 그다음 신분증, 그다음 방수 라이터를 따로 챙기게끔 되어 있는데, 방수 라이터가 명시가 되어 있죠. 방수 라이터는 물론 주력과 백업으로 들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방수 라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두 개를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면 방수 이 성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유시오사에서 만든 이 방수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좀 많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불을 지속적으로 태우기에는 조금 구조상으로 도화선처럼 타고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라리 라이터가 더 편의성 차원에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차라리 두 개 챙긴 것이 낫지 않겠나. 어쨌거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걸 좀 비치를 했고요. 그 다음 후레쉬, 여기 후레쉬도 갑자기면 이런 일자형 후레쉬보다는 헤드 랜턴이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만, 야간 활동에서는 단순히 이런 일자형 일자형 후레쉬보다는 여기 명시는 일자로 되어 있지만 헤드 랜턴이 좀 낫지 않겠나. 활동성 차원에서 야간 활동성 차원에서는 더 나을 듯 하고요. 어쨌거나 명시된 대로 챙겼습니다. 일자형 라이터, 후레쉬, 그다음 방수 우위를 챙겼고요. 그다음 수건을 또 명시를 했거든요. 20번이 수건이죠. 그래서 좀 물에 젖어도 쉽게 짜내면 금방 닦을 수 있는 수건으로 대용을 했고, 그다음 여기 명시된 담요가 있습니다. 1kg 이상의 담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담요죠. 1kg 이상이면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담요를 따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다시 이쪽에서 보면 다용도 끈, 그죠? 다용도 끈, 그리고 라디오. 배낭은 여기 놓기에 좀 어려서 밑에다가 다시 비치를 했지만 30리터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물품을 다 싸려면 특히 이제 침낭이라든가 담요 같이 부피가 큰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30리터로는 안 됩니다. 30리터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최소한 50리터 정도는 돼줘야지 이것들 안전하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50리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침낭을 제가 좀 비싼 침낭을 언제 쓸지 모르는 생존 배낭에 계속 넣기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팔고 있는 저가의 동계용 침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원대 같은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래서 침낭은 동계용 저가 침낭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다용도 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멀티툴을 의미하는 거니까 멀티툴 중에 좀 작은 것보다 큰 칼이 좋습니다. 그것이 더 활용도창 사용한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기 때문에 사용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톱이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 야외 활동과 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톱의 유용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톱이 포함된 멀티툴, 가급적이면 크기가 좀 큰 거, 너무 작은 거 말고
EDC용으로 사용된 작은 것들 말고 좀 큰 것들.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빅토리녹스에서 나오는 레인저 그립 79라는 모델인데 실제 아웃도어용으로도 사용하기 아주 다양한 기능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즐겨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존 매장에 이제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은 통조림을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통조림을 제가 선택했는데 통조림 중에 그냥 단순히 이제 참치받은 것보다는 이제 야채가 들어있으면 좀 영양분이 좀 더 골고루 이렇게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순수 통조림, 그러니까 그 참치 통조림보다는 제가 이렇게 야채 참치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에너지바, 또 뭐 초코바, 분량이 높은 11번 같은 경우에는 초코바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초코바. 그래서 초코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수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하나 정도씩만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초코바 같은 경우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준비하더라도 또 인원수에 맞게끔 또 2박 3일 최소한 3일 정도 이상을 고려해서 여러 개 챙겨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준비되는데 1.8리터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건 2리터짜리 하나를 지금 비치를 했고요. 그 다음 통조림 아래에는 정수 알약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정수 알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수 알약 자체는 여러분들 구입하고 나중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이 알약 하나가 몇 리터 정도를 정수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4에서 5리터 정도를 정수할 수 있습니다. 알약 하나가, 이 작은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4개를 챙겼는데 4개 같은 경우는 맥시멈 한 20리터 정도를 정수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3일 생존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핫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핫팩을 제가 준비를 했고, 고체연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체연료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고체연료를 담는 통, 가장 최근에 그린 거 유사한 것을 이제 찾았는데,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갈 고체연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걸 미군에서 사용하는 군용 고체연료보다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이런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불을 피울 때, 악취원을 불을 피울 때 되게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명시된 고체연료를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이런 비상용 고체연료를 챙긴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구하기 쉽고 여러 개 싸고 가볍기 때문에 여러 개를 비치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고체연료 하나에 20분 정도를 태우는 것만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고체연료를 태우는, 사실 알코올 버너긴 하지만 모양이 비슷해서 제가 지금 선택을 했지만, 여기 이런 형태의 그 버너 형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조리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조리 목적으로 갖고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리스트 상에서는 조리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보여드릴 때도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하여튼 조리 도구가 없으면 되게 제약상이 큽니다. 여기서는 버너는 있는데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 도구가 빠져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죠. 어쨌거나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것을 제가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면 도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세면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칫솔, 비누, 글쎄 생존 상황에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이 세면 도구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물이 충분하다면 재난 상황에서 얼굴은 관리를 해야 되겠죠. 피부 관리는 좀 해야 되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만, 중요도를 볼 때 이 세면 도구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6번 세면 도구.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용품과 약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요 물품을 가지고 한번 생존을 시도를 해보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짐을 꾸렸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명시된 것들과 똑같이 맞춰 보고 있습니다. 맞춰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호루라기가 명시되어 있죠. 호루라기. 그래서 호루라기를 하나 챙겼습니다. 호루라기 있으면 좋죠. 말로 어떤 구조 요청하기 힘들 때, 특히 뭐 잔해물에 깔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이런 호루라기를 불어서 말 그대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죠. 그다음 지퍼팩이 명시되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약통인 줄 알았습니다만 25번을 보면 지퍼팩이죠. 지퍼팩도 어떤 위생용 관용으로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뭇잎을 이제 광합성을 이용한 증산작용을 이용 식물의 증산작용을 이용한 이제 물모으기 할 때 사용을 될 수도 있죠. 갑자기 좀 지금보다 좀 큰 걸 좀 구비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크기 3뺨 정도 되는 걸 이제 준비했습니다. 지퍼백. 이것도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급약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급약을 이렇게 챙겼고, 그다음 보온포, 그 옆에 보온포죠. 그래서 보온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물티슈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온포 위쪽에 물티슈도 사실 뭐 위생용으로 물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뭐 오일 물질 닦아내거나 또 필요하면 뭐 세수를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세안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티슈. 그다음 마스크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황사 마스크. 그다음 550칼로리를 가지는 16번이 라면입니다. 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라면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기 분명히 그 도식상에서는 조리기구에 필요한 여론이 지금 있는 데다가 단순히 그냥 건조된 상태에서 먹는 식량이 아닌 끓여 먹게끔 만들어진 이 라면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조리도구가 같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사실 이 물품들을 정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런 끓여 먹는 비상식량을 준비했다면, 그리고 이런 형태의 고체 연료를 준비하게끔 명시가 됐다면 조리도구가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라면이 명시되어 있어서 라면을 챙겼고요. 그 다음 그에 사탕을 좋습니다. 비상식량 사탕은 되게 좋죠. 당을 이제 보충해 주니까, 당은 우리 몸에 중요한 또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탕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30가지 물품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크사에서 이렇게 준비하면 지진 대비 생존 배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를 잘 시켜놨는데요. 여기서 물론 몇 가지 좀 보완하면 좋겠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고, 또 실적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대응을 할 때 이 물품들이 어떻게 활용되면 좋은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물품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니면 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왔던 다른 물품들이랑 같이 혼합해가지고 보완을 하면 낫지 않겠나. 단순히 요 리스트만 가지고 요 리스트로만 준비하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건 좀 빼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요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실제 재난 상황을 고려해서 공터로 이동한 후에 거기에서 이 물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티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몸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